자, 여러분들 전 시간 이어가지고 우리 이 자본의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자본의 축적 과정인 자본거래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본거래 중에서 일단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자본거래는 뭐냐면 출자행위다. 그죠? 주식을 출자하면 무조건 주식을 발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줬는데요. 이건 증자다. 그죠? 증자의 행위는 주식을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고,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 감자라 했습니다. 그죠? 감자는 매입 수각이다. 그죠? 매입해서 주식을 수확하는 거. 증자는 자본금이 올라가는 거고요. 감자는요 자본금이 감해지는 거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식의 액면금액 있죠. 주식의 액면금액이 바로 자본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를 먼저 뭡니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기초해가지고 뭡니까? 발행은 돈이 유입되는 거잖아요. 자본금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요, 더 많이 받은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거고요. 덜 받았으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 자본 조정 항목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우리가 복습해보면 결국 마이너스 자본이 나타나면요, 우리 자본의 성격은 자본의 충실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자본 어떻게 하라고요? 플러스 자본이 있으면요, 그 우선 상계한다는 점을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주들한테, 그죠?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행위가 감자죠. 그죠? 그때 산 대가가, 그죠? 대가가 적게 주고 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주들한테 반환하자고 남아있잖아요. 그죠? 싸게 매입했으면요, 주주들한테 반환하자고 남아있는 금액이 바로 감자 차익이 되는 거고요. 더 주면요, 그냥 자본거래에서 돈이 더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감자 차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본거래에서 마이너스 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감자 차손이 나타나면 뭐부터 우선 상계한다고요? 감자 차익이 있다면 그부터 우선 상계한다는 개념이, 이 어떤 조정의 메커니즘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프로세스가 똑같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의 발행은 또 여러 가지, 그죠? 뭐 주식 발행비랄지 이런 것들도 좀 배웠어. 그죠? 주식 발행비는요, 개정 과목이 뭐죠? 주식 발행비, 신주 발행비는요, 개정 과목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주할차다. 그죠? 그렇게 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죠. 액면가액 차감합니까? 안 해요.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하죠. 그죠? 그 점을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논의는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소각을 어제 계속 배웠는데, 그죠? 유상감자, 또 무상감자 있잖아요. 무상감자는 여러분들 자본의 변화가 있습니까? 감자는 자본금은 빠지잖아요. 감자를 한다는 말은 자본금을 감하는 거죠. 자본금이 감하지만 뭡니까? 그죠? 결손금이 또 없어지게 되니까 뭐예요? 결국은 뭐죠? 서로 교환거래가 나타나죠. 자본이 빠지고 자본이 올라간 걸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자본의 변화는 있습니까? 없다는 점. 뭐 그런 점을, 그죠? 이론 문제에서 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배웠는데, 오늘은 요걸 좀 배울 거예요.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그죠? 좀 배워야 되는데요. 유독 이 주제는요, 우리 이제까지 보면 전산세무 이거 기출에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각하는 방법 중에 약간 예배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책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전산세무 2급에서 기출문제가 최근 한 3, 4년 동안에 2번 정도 기출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어쩌다가 나오는 거, 아주 지역적인 거, 뭐 이렇게 치부하기는 조금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왜 이런 걸 하는지를, 그죠? 그죠? 책에다가 제가 실어놨어요. 왜 이게 필요한지 실어놨는데, 이거는 상법상의 개념이에요. 상법의 소각 방법 중에서 우리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익으로 소각하는 이익 소각이라는 예외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그 진도를 쭉 해보도록 하게, 나머지 거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그 기업의 어떤 이익을 나타내는 척도 중에서 EPS라는 게 있어요. EPS가 뭐냐면요, 주당 순이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기업의 있죠,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보통주 있죠. 보통주에서 뭡니까? 여기 당기순이익 있죠. 물론 여기에 보면 뭐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라 해서 관리회계에서 배워요. 아니, 관리회계가 아니라 우리 중급회계 파트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보통주가 만약에 100주다. 근데 당기순이익이 만약에 그죠? 뭐 우리가 10만을 냈다. 이렇게 하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주에 1,000원씩의 뭡니까? 그죠? 이익을 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EPS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한 주당의 가치가 높다는 걸 가지고 있죠. 우리가 척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뭐야? 성과 지표가 바로 EPS라는 게 있다고요. EPS.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은 이거는 몰라도 돼요. 지금 그걸 하려는 게. 그럼 얘를 왜 여기서 나타나냐면요, 감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본금이 준다는 말은 결국은 보통주의 수가 뭐예요? 보통주가 만약에 100주였는데 이게 감자라면 80주라면요. 50주라면 2,000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그런데 이제 이 감자라면 EPS는 높아지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얘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EPS는 높아지지만 뭐예요? 그죠? 우리 자본금이 감소하니까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부채 비율이 뭐예요? 높아지는 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사주를 매각해서 소각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영지표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매입 소각 방법이 아니고 뭐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이익 소각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익 소각. 이익 소각은 뭐냐면, 이익으로 뭡니까? 자본금으로 감하는 게 아니라 이익으로 그 금액을 뭡니까? 소각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사주를 사요. 자기 주식을 딱 사요. 사고 보통은 만약에 이걸 만약에 소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나가고 자본금으로 소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뭐예요?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으로 소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식수는 줄었어요. 사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재원이 뭡니까? 뭘 없앤 거예요? 그러면 주식수는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아니, 자본금에 변화가 없죠. 자본금을 감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뭡니까? 이 자본에 대한 감해져서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익 소각이라는 아주 외의적인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익 소각이란 말이 여기에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그 위에 있는 이익 소각을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익 소각의 개념만 안다라면 그건 되게 무식한 문제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죠. 기출 문제니까요. 보겠습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찾아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죠. 잘못된 거 찾아볼게요. 이제 읽어보면. 자, 1번 볼게요. 1번의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했다라면,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에, 그죠? 자기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이 이익잉여금에서 그만큼이 뭐야? 차감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계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지문이 맞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맞구나. 이익소각 지금 했는 거 있죠? 두 번째,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기업이 주주한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자하면서 주주들한테 반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감자 차익이라고 했죠? 그죠? 예, 경우에 감소되는 액면금액 또는 감소된 주식에 해당되는 액면금액을 뭐예요?
감자 차손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아닙니다. 주주한테 반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자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계속 각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얘를 확실히 알면 뭐예요? 맞구나 하면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맞거든요. 근데 둘 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아사모사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죠. 상대적으로 3번, 4번은요, 뭐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뭐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액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을 맞는 거잖아요. 그죠? 취득원가가 만약에 3,000원인데 액면금액은요 5,000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뭐로 합니까? 감자차액으로 해서 자본잉여금을 처리한다. 이것도 맞고요. 자, 이익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는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한다. 그래서 요거 지금 그죠? 용어에서 잘못된 거 일단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 이익 소각이 뭔지 또 얘기가 나요. 66회 한번 나왔는데 뭐예요? 또 72회쯤에 또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쯤은 이 얘기를 언급한다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 때 보면 이해를 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잘못된 거. 그래서 자본은 기업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을 의미한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 그거 맞습니다. 맞고. 자, 자본금은 법정 납입 자본금이고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발행 주식수의 액면가액을 곱한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거 맞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이익 소각을 얘기하는 거죠. 경우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되는 이익잉여금이 증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익으로 이걸 없애겠다는 이익 소각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 개념만 알면 충분히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익 소각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면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완벽하게 뭔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 발생되는 자본을 증감시키는 잉여금으로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뭔가 감자차액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또 맞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여기에 만약에 4개를 다 모른다 하더라도 뭐예요? 나머지 거를 제거하는 형태로 해서 아닌 것. 그러면 결국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죠? 만약에 개념이 없었다면.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라고요. 어려운 시험은요. 그러면 요거를 뭡니까? 나머지를 제거하고, 그죠? 내가 개념이 없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자꾸 출제되니까 아주 예외적인 방법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수가 그냥 생각할 때 잘 이익 안 되면 그냥 이익으로 소각한다는 거구나. 그죠? 이익 난 거를 자본금으로 까는 게 아니고 뭐야? 그냥 이익잉여금으로 이거를 제거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약간 자본금의 변화 없이 뭡니까? 부채 비율을 유지한 채 이렇게 하려는 방법이구나. 이 정도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 말씀드렸어요. 약간 디테일한 문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뭐 주된, 이 시간에 주된 주제는요, 바로 자기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주식. 우리 자본거래 트리오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있죠. 증자, 감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이렇게 세 개가 트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주식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이 뭔지, 뭐 자사주라고 보통 불리죠. 그죠? 네, 자기 주식은 정의를 한번 보죠. 자기 주식은 정의는 자사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유통되고 있는 있죠. 주식을 우리 회사가 뭐예요? 산 주식을 의미한다. 즉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있죠.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주식 있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기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기 주식은 우리 어제 전체적인 개관할 때 말씀드렸지만 의결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죠? 자기 주식의 거래를 우리 회계학적으로는요, 어떻게 정보를 만들까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회계학에서는요, 학설을 하나 만들었는데 학설은 몰라도 돼요. 그냥 미발행설이라는 이죠. 어게 해가지고 이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뭘로 취급하냐면 자기 주식은요, 자본 거래를 보는 거예요. 자본의 거래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파트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미발행설이 뭔지, 그죠? 여러분들, 자본금을 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자본금을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감자를 행하지 않으면요, 자본금을 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감자 행위를 안 하면요, 자본금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자기 주식을 내가 자본이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100원을 뭐예요? 예, 주식을 한 주 100원에 팔았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돈이 얼마 들어온 거예요? 100원. 그리고 주식을 한 주 발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식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 주식을 되샀어요. 100원에 되샀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100원. 그럼 내 기업에서는요, 지금 유입한 자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 좀 쉬운 말로 똔똔 거래가 되죠. 없잖아. 100원 들어왔다고 100원 또 나갔으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그럼 아예 뭐예요? 애초부터 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회계 처리해 보자 이 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본이 처음에 발행했을 때 자본이 늘어났죠. 그리고 자본이 돈 나갔을 때는 뭐예요? 자본이 그러면 없던 똔똔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자본을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미발행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럼 자본금이 주식을 발행했어 가지고 100원이라는 자본금이 있는데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자밖에 안 되죠. 그런데 얘는 지금 소와 관련된 목적이 아니라고요. 목적이 아니라 자사주를 사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개념이 뭐 주가 관리랄지 경영권 방어. 그러니까 우리 이 자본 게임에 보면 우호적인 자본이 아니고 굉장히 그죠, 불량 자본이 많아요. 정크본들 하죠. 그러니까 그죠? 우리에서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 M&A 같은 거 시도하는 그런 투기 자본도 있다고요. 그 방어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의 발행은 유한하죠. 발행된 주식은 유한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주주의 구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주식의 구성 중에서 최고 대장이 있죠. 큰 형님이 뭐예요? 대주주고 그 자가 선임한 자가 누구예요? 대표이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그죠? 근데 기존의 주주를 허물고 내가 대주주가 되려면 뭐야? 야금야금 이 주식보다 더 많아야 되죠. 근데 그 자본이 우호적이라면 괜찮은데요. 적대적이라면 이거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식에 있죠. 기업의 유가증권 주식 담당자는 항상 뭐예요? 주주의 변동을 면밀하게 체크해요. 그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사주 매입 등을 하게 되는 거죠. 자사주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데 뭐 이런 경권 반응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러면 매입을 시도하죠. 너도 사면 나도 산다 이 말이야. 우리 회사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주식은 유한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죠, 주주의 비율이 있는 한은 뭐예요? 아무리 많이 사도 지가 뭐예요?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등등의 목적. 또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목적, 경제가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LG가 아니죠. 어떤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회사에 뭐예요? 어떤 회사에 대표이사가 갑자기 자사주를 매입했던 거예요. 아니, 대표이사가 왜 자사주를 매입하지? 우리 회사 자기 주식을 왜 매입하지?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쫙 흐른 거예요. 이자가 퇴직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왜 매입할까? 그 말은 뭐예요? 그 자가 내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경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 기업이 뭔가 하나를 터뜨릴 만한 호재가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미리 샀다가 뭐예요? 알박이를 하는 거야, 알박이. 미리 샀다가 터뜨리면 뭡니까? 주식이 같이 올라가죠. 그때 되팔면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 있게 본다고. 그게 이제 내부 정보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신호 발송이라서 이렇게 딱 보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스톡 옵션 같은 거 있죠. 내가 일하는 대신에 성과가 나면 주식으로 주는 제도가 스톡 옵션이라는 제도가 있다고요. 그럼 스톡 옵션이 한 10,000주 있었는데 그 자가 뭐야? 갑자기 그죠? 대표이사의 자사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대팝니다. 막 팔아버립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럼 시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왜 팔까? 그래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사주. 자기 회사에. 그죠? 그러니까 아내야 다를까 뭐야. 석 달 후에 이 사람이 퇴사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부 정보를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뭐 어떻게 할 거야? 야, 정보 좀 가르쳐줘. 옛날에 근데 우리 회사 주식 사. 뭐 이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알게 모르게 기업에서 뭡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친구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 친구들은 뭐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서. 그래서 너 우리 회사가 이러니까 네 주식 사. 그게 아예 뭐 주식 담당자나 이런 약간 있죠. 관리자 있는 그걸 알아요. 어느 정도.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차익을 많이 그죠. 옛날에 이 우리 주식시장 초기에는 그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을 뭐야 많이 버신 분도 좀 있어요. 많이 버신 분이 아니고 그거는 많이 벌은 놈이지. 버린 분은 투기죠. 그거는 다른 사람은 그죠? 근데 아직도 그런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좀 빠져나갔네요. 자, 우리는 지금 보면 자기 주식을 샀다 하면 100원 주고 샀다 하면 여기에 회계 처리를 해요. 자기 주식 이렇게 보자 이 말이에요. 100원 현금 100원 이게 나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뭘로 볼 거냐 이거죠. 자기 주식을 자산을 보지 않는다고요. 자산이면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자본을 보겠다 이거죠. 이 계정 과목을. 그러면 이 자기 주식이 차변에 온 거 아니에요. 차변에 온 거니까 자본이 차변에 오면요 자본을 감하죠. 그죠? 표시를 미발행설이 발행하지 않은 걸로 보니까 자본금은 있지만 뭐예요? 이걸 마이너스로 표기해 가지고 그죠? 자본을 없앤 걸로 그렇게 회계 처리하겠다. 일단 여러분들은 자기 주식을 자본 계정이고 자본을 차감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어차피. 그래서 자본에 뭡니까? 차감 항목 있죠.